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우리 정치의 현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이런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현상에 아주 심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도록 해설해주는 여의도의 정치 나침반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다시 출발합니다. 봄이 됐습니다. 산에는 곳곳에서 진달래꽃, 개나리, 목련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곡 4월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목련꽃, 그 아름다운 그 하늘 아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또 그 책도 읽던 그 시절들, 여러분들 지금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 봄의 향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봄의 기운을 함께 나누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간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 그 많은 독재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의도 정치를 탐색해보는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오늘의 주제는 지지율의 함정입니다. 자, 지지율이 뭘까요?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기관 또는 어떤 개인의 신뢰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대표적이죠. 한 국가를 지도하는 국가 수반, 국가 영도자, 또 국가 지도자로 불리는 대통령은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로 아무래도 선출이 됐고요. 또 투표를 통해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리고 국가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임기 내에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Political Resource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국민들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정치적인 그 권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자산 개념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줘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외교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고요. 그런 성공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쌓아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지지를 받아내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뉴딜 정책을 성공시켰습니다. 존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설득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빛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통령은 상당히 성공을 했죠. 반면에 실패한 대통령도 많았습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던 그런 지도자들은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지만 군사 독재라든가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렸던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겠지요.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 80% 중반을 오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다양한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군사 이런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시대에 어긋나는 4대강 사업을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어땠습니까? 많은 공안기관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또 개인 사인인 최순실 씨 비선실세를 동원해서 결국은 국정을 망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높을 리가 없었겠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당선 시보다 거의 2배 가까운 80% 중반을 녹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4월 초, 3월 말에 4월 초 오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입니다. 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한 조사를 살펴본다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신뢰 수준은 95%였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여러분들은 중앙선관위의 이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전주보다. 그래서 47.7%를 기록했습니다. 자, 47.7%면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대통령 치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반 지지율 80%에 비하면 많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성공적인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또는 직장을 만들고 복지 문제를 성공적으로 펼치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표일 겁니다. 국민들이 기대도 있지만 실망도 많았다는 것. 그리고 아주 격렬한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 아주 야당에서는 입법을 모두 가로막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상당히 지지율이 오락 내리락하는 양상들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지율이 국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모든 변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어떤 큰 흐름의 추세가 있습니다. 대통령학을 공부하에 보면 법칙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초반에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임기 중반으로 갈수록 하락하게 됩니다. 임기 막바지에는 점점 더 대통령 지지율은 초반에 비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를 지내면서 점점 더 국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문 지식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국정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러나 1년차, 2년차, 3년차 해나가면서 장관들의 보고, 부처의 업무 보고 또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함께 해보면서 이런 전문 지식을 늘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지식의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하락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대통령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초기에 가졌던 초심으로 왜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줬는지 다양한 개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치유해 줄지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반드시 이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아직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초기에 가졌던 과대한 기대가 또 추락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국민들께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개혁의 초심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부정부패, 권력층이 제멋대로 국민을 유린하는 것,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이런 성폭행 사건들, 힘없는 여성들을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처벌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검찰을 동원해서 억눌렀습니다. 은폐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것들, 이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권력 사용, 공수처를 동원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층의 부당한 그런 권력 사용들,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권리에 맞게 존중하는 개혁을 잃지 말고 반드시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적폐청산 해나가야 됩니다. 대신에 적폐청산은 철저하게 범위와 또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절차를 잘 따져서 국민들께 제시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오래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단호하게 하되 그 폭과 범위 그리고 시기를 국민들께 잘 알려드리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역시 민생을 살리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과 손잡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리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이슈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뭐라고 했느냐? 바보야, 문제는 바로 경제야 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경제에 대한 희망, 현재 어렵지만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올해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각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 올해 경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
올해 6개월 정도 전망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분명히 어두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저소득층들이 더 많은 그런 삶의 지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개혁이 되면 국민들이 살 수 있고 또 사회적 양극화, 부유층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일반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것들 개선된다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지지율의 함정, 수치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초기의 개혁적인 모습들, 개혁의 프로그램들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극렬하게 모든 사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철저하게 봉쇄하고 국회에서 모든 사안들을 보이콧하고 또 법안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그 힘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입법을 하고 개혁을 성공시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과거의 관행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런 사례들 이제는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과거의 군사정권이라든가 이런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 철저하게 바꿔나가고 21세기의 민주주의에 걸맞는 가치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역시 또 하나는 민생과 경제의 가치를 드높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가치들이 곳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사는 복지 시스템들은 분명히 마련돼야 됩니다. 은퇴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미혼모라든가 또는 고아,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이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흩어진 여러 가지 파편화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따뜻한 노력을 기울여줘야 하고요. 정부기관이 곳곳을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송파에서 일어났던 세모니 자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들이 앞으로 생계를 더 유지할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밀렸던 여러 가지 세금과 이런 것들을 봉투에 수십만 원의 돈을 집주인에게 봉투에 넣어둔 채 목숨을 끊었던 사안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또 정부기관이 또 다양한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이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정부가 더 많은 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복지 시스템,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도 나서야 됩니다. 기업이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의 최근에 이런 모럴 해저드 현상을 보면 그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중소기업들 또 새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 새로 만들어지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하나 보살필 때 그 가치는 나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은 때로 변덕스럽다. 그렇지만 국민을 믿고 정치하다 보면 국민들이 이를 알아준다. 이를 위해서 정의가 또 평화가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피어오르고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지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높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또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이 지지하는 그 가치의 기본을 보여줄 뿐입니다. 대신에 대통령은 국민들을 믿고 임기 내에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치는 국민 통합입니다. 내 진영의 인재만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 진영일 때는 중도라든가 보수 진영의 인재도 적극 등용해야 되고요. 보수 정권은 진보 진영의 인재도 적극 등용하면서 이런 사회적 가치들이 진보와 보수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지구촌의 평화와 세계의 민주주의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일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에만 일희일비하지 말라. 오늘의 한마디를 저는 지지율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는 말로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봄빛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한강변도 나가보고요. 또 산에도 올라보십시오.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또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사회의 얘기, 정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도민고 김웅욱 교수의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